자, 116페이지 교과서 펴시고 드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빈체제 확산, 자유주의 운동을 탄압하고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될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유주의가 확산되고 선거권 확대 운동이 일어나다. 자유주의가 확산되다. 자,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하고 평등이 주변 국가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재산권, 이게 왜 등장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을 지키려는 자유주의 사상이 전 유럽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시민계층은 신분에 따른 차별을 폐지하고 사유재산 그리고 상공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주의를 적극 받아들였고, 이를 위해 오늘의 핵심 주제인 선거권 확대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vs 자, 보수 세력이 빈 체제를 앞서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려고 하자 시민계층을 중심으로 저항이 일어났다. 자, 이게 큰 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는 우리가 지금 3시간째 길게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맞죠? 처음에 프랑스 혁명, 그 다음 나폴레옹 전쟁, 그 다음에 빈체제까지. 자, 근데 이제 빈체제 이후에 프랑스가 어떻게 됐냐? 다시 왕정입니다. 자, 그래서 루이 16세, 그 다음에 루이 18세, 자, 거쳐가지고 처음에 눈치 좀 봤는데, 이제 샤를 10세까지 오니까,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의회를 해산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등 절대 왕정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파리 시민은 이제 이미 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유주의를 받아들였단 말이야.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 샤를 10세를 쫓아내고 헌법을 제정하여 입헌 군주제를 실시하였다. 그래서 이때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왕, 프랑스의 마지막 왕, 시민의 왕으로 주대가 되었죠. 이걸 우리가 7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7월 혁명 이후, 자, 프랑스에서는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산업혁명 1반은 영국, 자, 그 다음에 2반은 프랑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에 프랑스, 19세기 초죠. 프랑스로 이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러면 산업혁명에서 주도적인 계층은 뭡니까? 이제 자본가와 노동자인데, 이제 노동자가 이제 쭉쭉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대변해줄 대표를 의회로 보내기 위하여 선거권을 요구했다. 자, 근데 이제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은 왕이 될 때 이 자본가를 중심으로 배경으로 해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가의 권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동자까지 받아들이기에는 자신의 역량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루이 필리프를 중심으로 한 7월 왕정은 일정한 재산을 가진 상공 시민에게만 선거권을 주게 됩니다. 이게 3%밖에 안 돼. 전 인구의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가만 가진 거지. 소수의 자본가. 이 소수의 자본가가 이제 상공 시민층이고 프랑스 혁명의 핵심 계층은 맞는데, 이제 프랑스 혁명이 거의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야인애들만 선거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노동자는 선거권을 거의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항의하는 거죠. 시민과 노동자를, 자, 루이 필리프는 결국 폭력으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자, 폭력으로 진압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이 사람들도 프랑스 혁명에서 혁명을 봤던 사람들인데, 이 시민과 노동자는 혁명을 일으켜 루이 필리프를 몰아내고 공화정을 세웁니다. 우리는 이걸 2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2월 혁명의 결과,
자, 오스트리아에서는 3월 혁명이 일어나 그 빈체제를 주도했던 메테르니히가 추방되죠. 도망가는 메테르니히입니다. 자,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통일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16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2월 혁명 후에 공화정이 있는데, 공화정이 되면 이제 왕이 없는 거고 이제 대통령제로 가는 거죠. 자, 대통령제로 갑니다. 이때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입니다. 그리고 2월 혁명의 결과 시민과 노동자의 선거권 요구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900만 명한테 선거권이 주었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나폴레옹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한테 이제 대통령이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임기가 다 해갈 때쯤에 자기 삼촌인 나폴레옹하고 똑같이 쿠데타 일으킵니다. 정변 일으켜. 똑같아. 의회 해산시키고 헌법을 고쳐서 국민투표 통해서 황제가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또 황제가 등장을 한 거죠. 프랑스의 공화정은 무너지고 나폴레옹에 이어서 두 번째 황제가 등장했다.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이 루이 나폴레옹도 프로이센, 독일한테 전쟁에 져가지고 황제 자리에 물러나게 되고 다시 제3공화정으로 제2공화정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17페이지 이제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 자, 영국은 이미 지난번에 입헌 군주제, 그 다음 내각 책임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처럼 크게 혁명이 일어나질 않아. 그냥 점진적인 발달입니다. 의회 정치가 이미 발달하고 있었고, 내각 책임제 기억하시죠? 의원 내각제라고도 합니다. 영국에서는 자, 의회가 중심이 된 제도 개혁으로 자유주의가, 자, 여기 잘 안 나왔는데 이렇게 써버리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점진적으로. 프랑스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여러 차례 혁명을 통해서 자유주의가 확산이 된 거고, 프랑스는 이제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의회 정치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중심이 된 제도 개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공업도시가 발달하고 중산층이 성장했다.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얘기죠. 이에 의회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공업도시에 새롭게 의석을 배분하고 도시 중산층에게만 선거권을 주었다. 얘네 자본가지. 그러니까 프랑스가 아까 똑같은 문제가 나겠죠. 누구한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산업혁명식에. 그렇지. 노동자에게는 선거권이 안 주어질 겁니다. 프랑스의 2월 혁명 과정이랑 좀 비슷하죠. 자, 노동자들은 프랑스에서는 2월 혁명을 일으킨 거고, 노동자들은 혁명까지는 안 가고 그 차티스트 운동, 우리한테도 선거권을 주세요라고 하는 차티스트 운동을 벌여서 선거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혁명은 잘 안 일어나. 그냥 운동으로서 요구를 하는 거지. 그 결과 여러 차례 쭉쭉 해오다가 여러 차례 선거법이 개정되어 결국 노동자, 농민까지 선거권이 확대되고 나중에 이제 여성한테까지 선거권이 확대가 됩니다.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데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영국은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발달하는 일만 남았죠. 19세기 영국은 보수당과 자유당을 중심으로 의회 정치가 정착이 되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했고 해외 식민지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빅토리아 여왕 시기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번영하게 되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된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